안녕하세요. 코인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남자 코아남입니다. 네, 촬영 시점은 2026년 5월 5일 어린이날 자정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네, 미국 3대 지수는 약간의 하락을 보이고 있어요. 장 초반 상승을 하다가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 않는 약보합 상태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우리 국내 시장이 코스피가 7천을 앞두면서 마감을 했죠. 네, 그 이후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트루스 소셜 게시글 때문에 발생했던 자산시장의 큰 상승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동안 2,000척 가까이 묶여있던 화물선들을 해당 해협에서 빼내겠다라는 게시글을 5월 4일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 5시에 올렸어요. 이 글 때문에 국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크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미국 선물지수도 낮에는 좋았는데요. 그래서 장 초반까지 해당 영향을 좀 받다가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언론 공방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확인되지 않는 많은 뉴스들이 지금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군함을 공격했다라든지 아니면 선박이 안정적으로 통과를 했다든지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영향이 지금 미 증시와 우리 비트코인에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암호화폐 뉴스와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SM PMI 제조업 지수 저희가 꼭 유동성 사이클에서 보고 있는 관련 지표이기 때문에 해당 매크로 지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차트 분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업로드되는 건 5월 5일 우리 가족분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이기 때문에 당일이 아니시더라도 제 다음 영상이 금요일 날 아침에 올라갑니다. 그 사이에 시간 되실 때 천천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investing.com 지금 사이트를 보고 계신데요. 미국의 ISM에서 발표를 하는 PMI 제조 구매 관리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52.7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됐는데요. 예측치는 53.1이었고 지난달에는 52.7. 결과도 예측치에는 약간 못 미쳤지만 지난달하고 같은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우리 PMI 지수는 50 이상일 때 경기 확장 국면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과거에 비트코인 차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저 코아남이 비트코인 과거 차트를 좀 보면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 PMI 지수 지금 많은 매크로 지표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 26년 우리가 이 코인 시장에 남아있는 한 우리는 이 해당 지표가 가장 유력하다. 그리고 이 PMI 제조 구매 지수가 확장 국면에 있을 때 저희 코인 시장은 굉장히 좋았다는 게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다. 17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1년도, 20년, 21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경기 확장이 아닌 수축의 국면에 있었고 이제 26년에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50 이상에서 머물기 시작했어요. 연속적으로 50 이상이 지금 나오기도 지금 올해 26년이 처음이죠. 4년 만에. 그래서 이 해당 지수가 확장이 되면서 비트코인은 큰 바나나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 코아남은 예상을 하고 있고 따라서 지난 이 126K가 끝이 아닌 그 이상의 상승이 26년에 발생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작년부터 제 영상을 시청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저 코아남은 4년 주기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이 이번에는 해당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따라서 26년에 우리는 이 PMI 제조업 지수와 유동성 사이클 때문에 다시 한번 120몇 개를 돌파해서 더 큰 상승이 나오는 사이클의 탑으로 갈 것이다 라는 부분을 과거 영상들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지금 저희의 예측대로 지금 시장은 흘러가고 있고요. 차트를 더 계속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테더 주봉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지난 우리 과거 제일 힘들었던 구간이죠. 이 구간 69.2K 이하 4년 전 이하의 가격에서 머물다가 드디어 두 번째 구간 우리 급락한 이후에 머물렀던 이 구간에 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드디어 본전 평단가 부근에 다가서게 될 거예요. 저 코아남이 연초에 계획을 했었죠. 우리가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저 코아남 같은 경우는 20%의 현금을 늘 갖고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임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더 빠지는 바람에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현금 구매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지금 이렇게 현금을 다 쓰신 분들은 이런 본전이 왔을 때 저 코아남 같은 경우에는 다시 현금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간은 대략 주봉상 50주 이평선이 내려오는 K 정도를 저는 1차적으로 이제 현금 확보하는 구간으로 좀 볼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75, 76의 리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다시금 20주 이평선에 안착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흐름이 좋아요. 80K라는 구간, 79, 80K 구간은 숏 포지션을 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다. 개인들이. 따라서 그 구간에 숏 포지션 물량들을 모으는 작업을 많이 했었고, 이번에 한 번에 뚫어내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그림에는 지금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이 유력하지만, 우리가 지금 단기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작은 4시간 봉을 좀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4시간 봉을 보셔도 이 위에 녹색 부분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구간이에요. 80에서 98K 그 박스권 구간. 그 구간에 들어가기에 이제 입구에서 막힌 모습, 그러니까 저항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다 보니 RSI 기울기도 이미 70 이상 과매수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을 좀 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재차 지금 해당 구간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모습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볼린저 밴드를 쳤는데요. 볼린저 상단하고도 겹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고점들이. 따라서 조정을 받는다면 볼린저 밴드의 중앙선 약 77.8K, 그러니까 러프하게 77.5K라고 말씀드릴게요. 7.5K까지는 조정을 받아도 단기적인 흐름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아까 주봉상 보았던 이 두 번째 구간, 이 구간에 진입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구간에 오시면 첫 번째 구간에서 조금 매수를 많이 해서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좀 하고 나머지 물량만 갖고 진행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이 80K를 넘기고 올라간 부분에서부터는 추가적인 매수는 안 할 생각이에요. 혹시라도 갑자기 마이너스 5%, 10% 비트코인이 급락하게 된다면 그때는 매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시장의 흐름에 맞춘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또 매물대가 굉장히 강해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한 번에 이 상단 98K, 100K를 뚫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 매물대의 소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강력한 호재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좀 머물 가능성이 크다. 이후에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저희는 그리고 있는 거죠. 다시 이 해당 100K를 돌파를 한다면 126K는 실질적으로 거의 도달을 한다. 새로운 정고점에 트라이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따라서 이 구간으로 진입을 한 이후부터는 이 60K라는 지난 저점은 마지막 저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RSI도 지금 최근에 바닥에서 급격히 올랐어요. 그래서 추세선을 그어보면 해당 부분까지는 좀 눌릴 수가 있다. 추세선까지는. 그러면 RSI가 조금 꺾이는 부분에서는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 발생을 할 수도 있으나 전체적인 큰 그림의 우상향은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차트상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청산 히트맵을 보셔도 지금 81K까지 숏 포지션 청산 부분이 밀려나 있는 상태예요. 기존에 80K, 79K에 몰렸던 청산 부분은 이미 다 청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단에 78K의 과레버리지의 롱 포지션조차 상승하는 중에 일시적인 조정으로 깨버린 모습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고레버리지 투자는 저 코아나움은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 비트코인 상승을 하더라도 이렇게 꼭 위아래로 다 턴 다음에 상승을 한다. 이런 모습이 잘 관찰이 되니까요.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는 따라붙기보다는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알트코인이 많이 안 오른다.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이 많이 안 올라서 걱정하시는데 결국은 이 암호화폐의 사이클 흐름상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알트코인의 움직임이 나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트코인보다는 큰 상승률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있겠죠. 현 시간 기준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1이에요. 근래에 가장 높은 수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지금 주봉상 모습을 보셔도 볼린저가 확장 구간에 접어들어 있고 그리고 나서 이평선들이 다시 한번 정배열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주봉상 중요하게 제가 보고 있는 20주 이평선과 50주 이평선의 골든크로스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차트적인 기술 분석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기술적 분석에서는 상승 국면의 추세에 있는 게 맞다. 그래서 지난 고점인 약 63까지의 상승은 일단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이죠. 그렇게 된다면 알트코인은 상대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다.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비트코인이 충분한 상승을 보여준 이후 횡보 또는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일 때 그때 이제 알트코인들이 그 갭을 맞춰서 따라 올라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게 전통적인 이 암호화폐 흐름이죠.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려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PT로 암호화폐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PMI 제조 구매 지수는 앞에서 설명을 다 해드렸고요. 아담 리빙스턴이란 분은 이 M2가 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이 상승 곡선 자체가 놀라울 뿐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릅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엄청난 기울기로 그동안 상승을 해왔고 이런 유동성 돈풀기 정책으로 인해서 우측에 코인텔레그래프에서도 뉴스를 냈는데 미국의 금융자산이 GDP 대비 6.7배라는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21년도에도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6.3. 근데 지금이 더 높다. 6.7.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면 결국은 실물 경제보다는 이런 금융 경제, 이 금융 경제에서의 그 폭발적인 자산 상승이 엄청나게 진행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따라서 주식이라든지 기타 자산을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근데 이 우측의 차트를 보셔도 해당 역사는 쭉 이어져 왔었고 결국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되 투자를 잘 해야겠죠. 가격이 정체되거나 조정을 받거나 또 가격이 하락할 때 우리는 자산을 구매를 해서 지금처럼 자산들이 많이 상승을 할 때 수익 실현을 하는 트레이더가 돼야겠죠.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저 코아남은 지금 현재 주식 투자도 좋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암호화폐를 26년에 계속 외쳐왔던 겁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필두로 이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게 앞으로 남은 더 큰 수익률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선택지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갑자기 올라서 놀라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 비트코인 상승에 대한 재료는 이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죠. 이분이 나와서 지금 이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본인이 패스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을 끌어올렸다 재료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두 차례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상원 심의 과정에서 월가에 있는 은행 쪽들과 이 스테이블 코인 이자 법안 때문에 대립을 했었어요. 그래서 두 번이나 이분이 이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막았었죠. 무산시켰었죠. 근데 이걸 이제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폴리마켓에서도 약 66%의 올해 안에 클래리티 법안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 구조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단기적으로 5월에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 또한 지금 현재 60%가 넘는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이런 것 또한 어쩌면 이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시장의 큰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또 월가에 있는 큰 세력들이 이 시기를 맞추기 위한 어쩌면 쇼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유는 이 코인베이스의 지분율에 있어요. 이 코인베이스의 가장 큰 지분율을 갖고 있는 곳은 뱅가드와 블랙락이죠. 블랙락에는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가 있죠. 이런 모습만 봤을 때도 결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한테 해가 되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 해가 되는 일을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벌이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본인만의 이득을 위해서 코인베이스만의 이득을 위해서 그동안 막아왔다라는 의견도 많겠지만 저 코아남이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 블랙럭과 모종의 시기적인 조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크립토티스라는 부분은 다른 지표를 좀 제시를 해봅니다. 약세장은 과거의 법칙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저 코아남이 여기에 동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지금 MVRV라는 우리 그 온체인 지표를 갖고 왔어요. 유명한 지표죠. 이 MVRV 지표가 이거예요. 코인글래스에서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0 이하일 때는 저점, 그 다음에 6과 4 사이에서는 비트코인이 고점이 나왔다. 이 녹색이 MVRV 스코어 값이고요. 이 노란색이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11년 고점에도 약 6에서 좌측 축을 보시면 6에서 4 사이에서 고점이 발생을 했고
이번 3년간의 상승에는 단 한 번도 4를 넘긴 적이 없어요. 심지어 3 부근 간 게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MV, RV, Z 스코어 값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들은 4년 주기 사이클을 믿고 이 지금 현재 25년 10월에 나왔던 가격이 해당 사이클의 최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가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MV, RV 값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고점이 아직 안 나왔다라는 또 정확한 지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중간에서 횡보한 거죠. 3년 동안. 그리고 지금 현재 정확한 이 60K라는 바닥 부분이 맞다면 이 MV, RV, Z 스코어 값은 여전히 유용한 온체인 데이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126K를 넘고 큰 상승이 나왔을 때 이 MV, RV, Z 값이 기존처럼 4에서 6 사이에 형성이 된다면 이것도 이번 사이클에 맞지 않았던 게 아니라 이번 사이클의 탑을 4년 주기에 맞췄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이 MV, RV, Z 값이 4와 6 사이로 이 녹색 선이 솟구치길 희망을 해보고요. 애쉬 크립토부는 이 비트코인이 이 이란 미국 전쟁이 시작된 이후 23% 상승을 했고 또 시가총액 또한 증가를 많이 했다. 반대로 금값은 회복을 못하고 15% 하락해서 5조 달러가 감소를 했다. 차트를 게시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은 늘 전쟁에 강했다라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리고 골드 또한 전쟁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좀 약세의 모습을 보였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금이 먼저 치고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금의 상승이 먼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금이 조정받으려고 하는 시점에 미국 이란 전쟁이라는 트리거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골드와 비트코인에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골드가 먼저 상승을 한 이후에 골드의 고점이 나오고 이후에 거기에서부터 차익 실현된 현금들이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왔던 과거의 그런 패턴들이 아직까지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가 또 한 가지 힘을 보태자면 이거는 비트코인 금 차트예요. 제가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비트코인을 금으로 환산한 가격의 차트입니다. 지금 차트가 상승을 하고 있죠. 금값이 하락을 하고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니 이 차트 또한 상승하는 모습. 근데 이 차트는 기존에 제가 선행지표로 삼았던 차트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당시 25년 10월에 고점이 나왔을 때 이미 비트코인은 14년 12월에 고점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1년간의 하락장, 알트코인도 마찬가지 하락장이었죠. 당시에는 이런 얘기도 많았죠. 이 비트코인 차트만 봤을 때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정확히 보이지가 않았어요. 차트를 보시면 이미 24년 12월에 고점을 찍고 이미 하락을 하는 모습을 그렸었습니다. 그래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벽히 완성이 됐었고 이 해당 고점 대비 넥라인까지의 길이만큼 빠진다는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 해당 구간까지는 충분히 다 빠져 있었다. 그리고 이때가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가격일 때예요. 시기상으로는 26년 1월 정도가 됐을 때였죠. 그래서 이 가격이 이미 그때 와 있었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추가적으로 바닥을 형성한 뒤에 한 번에 더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해당 차트 또한 이 바닥권에 닿은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을 하고 지금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40K 또는 25K까지 보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바닥을 시기와 그 다음에 하락의 폭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의견을 많이 내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저 코아남은 이미 1년도 우리 4년 전의 고점 가격 69.2K를 깬 이후부터는 바닥이라는 걸 확신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하락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바닥의 신호를 보이고 있었죠. 주봉상 RSI도 우리가 30 이하로 빠졌을 때 바닥이 형성된다는 걸 과거 차트를 통해서 알았음에도 이 하락폭이 적었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지만 데이터는 정확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현 시점이 돼서 저희가 알 수가 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패턴이 무조건 맞진 않지만 그래도 그 큰 그림의 흐름은 맞아가는 게 이 자산 시장인 것 같아요.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패턴들을 공부할 필요성이 있고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큰 그림은 그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마이클 세일러인데요. 마이클 세일러가 This Week 이게 5월 3일날 올라왔으니까 지금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사지 않을 거다라고 예고를 했었고 그 다음에 Back to Work Next Week 이번 주네요. 5월 둘째 주 5월 3일 이후로
일요일이었으니까 주부터는 다시 일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오렌지 도트를 그렸네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마이클 세일러가 또 매수를 예고를 합니다. 비트코인 매거진 뉴스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지금 비트코인은 그동안 타 자산들이 오르는 시기에도 오르지 못하고 계속적인 하락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의심을 했고 과거와 다른 이상한 패턴을 많이 보였었죠. 결국 이번 이 상승도 아직까지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과거의 큰 줄기는 같을 수 있어요. 큰 추세는 같을 수 있고 큰 패턴들은 같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관가했던 PMI 지수라든지 RSI 과매도 부근이라든지 주봉상 이런 해당 지표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가 바닥 구간을 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치 나스닥의 빅테크 차트처럼 비트코인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번 50% 하락이 나왔지만 이 또한 빅테크들이 상승하는 큰 사이클에서 상승하는 중에 조정일 뿐이다. 그 비트코인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많이 드렸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하락을 통해서 비트코인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패턴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젠 저희는 받아들이고 앞으로 큰 상승이 올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해당 기간 잘 버티고 또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만이 유일할 것입니다. 지금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매일매일 너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큰 그림엔 상승이 진행되고 있으니 큰 상승이 올 때까지 함께 기다리시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